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백화점 매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백화점 매매나 뭐 다량의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백화점 매매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종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한 종목을 투자해서 물렸는데 뭐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종목에 눈이 가게 돼 있잖아요. 아, 쟤도 오를 것 같고 쟤도 오를 것 같고 쟤도 오를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막 듣는 얘기도 많고, 또 내 한 종목이 물렸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복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또 급상승하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종목을 갑자기 막 늘려가는 거죠. 뭐 누군가는 뭐 20종목 이상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다 일일이 또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백화점 매매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는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종목을 줄이게 되면 처음에는 손절 라인도 잡고 막 했었어요. 예, 나는 내가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요거 9,000원까지 떨어지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9,000원 주고 9,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팔았어. 근데 8,500원에서 찍더니 이게 막 12,000원, 13,000원 가네. 예? 그러니까 야, 그럼 내 손절 라인이 잘못된 거야. 근데 손해는 벌써 봤어. 다시 살 수도 없어. 추가 매수하기도 그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과연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네. 그래서 막 별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뭐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 매수 매도를 직접 그 시장일 때도 막 직접 해봤어. 근데 이거는 순간순간, 그러니까 내가 막 단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5원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10원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호가창을 보면 이렇게 등락이 막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금액을 내리게 되면 체결이 되지 않고 바로 그냥 상승하기도 하고, 또 매도할 때도 똑같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이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항상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래를 하게 될 때 자꾸 거기다 신경 쓰니까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주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얼만큼 중요하느냐. 매매를 하게 될 때 내가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거기에 전쟁터에 있는 꼬맹이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막 매매는 하고 싶어. 매매는 해야 돼. 막 흥분이 돼요. 막 호가창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막 사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자. 그러려면 그 기업은 종속되어야 된다. 지금 내가 그 기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종목이 되게 많은 게 중요하긴 한데 그 종목이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매매를 하기 위한 기준에는 그 기업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 기업은 항상 존재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야 되고 이익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기업은 되게 많아요. 20년 전에부터 있었지만 지금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돼서도 살아있고 그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세상이 발전하니까 그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짜장면 값이 500원이었던 게 5,000원이 되고 6,000원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올라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에 그 기업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투자 금액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기업들만 선정한다면, 선정하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국민연금에 있는 국민연금 투자 리스트만 봐도 망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당장 한 달간, 6개월간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투자했던 금액보다 하락할 수도 있고 막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야. 매매를 할 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내가 산 그 평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 싶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높은 가격에 살 때도 있겠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높은 가격에도 살 수 있을까? 그게 백화점 매매의 시초가 됐어요.
많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많은 종목을 갖고서 그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종목들을 평균적인 n분의 1, 10종목이면 내 투자금은 10분의 1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한 다음에 그 금액들이 종가가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더 이상 사질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평가 금액은 등락을 할 거 아닙니까? n분의 1이 아니게 될 거잖아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니까. 그러면 평가 금액이 내려갔어. 하락했어. 그러면은 근데 어떤 금액은 또 상승해. 또 상승한 평가 금액이 상승한 걸 팔고 하락한 걸 사요. 그러면 투자 원금은 또 상승한 게 줄어들 거 아니야? 종가 기준으로 그 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어요. 투자 원금 그리고 평가금에 대한 요소를 종목이 많을수록 판단하기가 더 좋은 거죠. 나누기가. 처음에는 투자할 금액이 되게 적잖아요. 한 번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주에 얼마야? 일주일에 한 2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4주니까 한 80만 원, 뭐 한 25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되죠. 네. 한 주에 25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해도 종목 단가가 되게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뭐 5만 원대, 10만 원대, 10만 원 아래께로만 돼도 이 등락률이 세분화될수록 매매하기는 비율을 조정하기가 좋거든요. 이게 제 좀 얘기를 하기가 나중에 엑셀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댓글을 한번 남겨줘 보세요. 네. 투자 원금과 평가 금액이 있는데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매일매일 하면은 종가를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종목이 많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려고 종가를 기록을 하면 처음에 투자 원금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평가 금액은 변하죠. 그러면 상승한 금액이 있고 하락한 금액이 있어요. 그럼 일단 많이 상승한 건 팔아요. 근데 많이 상승하지 않았으면 팔지 않아요. 근데 그 투자 원금도 개별 그 주가의 단가가 다 똑같이 1,000원씩 아니니까 좀 적게 사진 게 있고, 그러니까 원금으로 봤을 때 적게 사진 게 있죠. 뭐 10만 원씩 100만 원 갖고 10종목을 투자했을 때 똑같이 10만 원에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거는 96,000원이 됐고 어떤 거는 97,000원이 됐고 98,000원이 됐고 각자 다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원금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1원 단위로. 그리고 이걸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0. 몇 원 단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평단가는. 그러면 그 평단가에서 가장 평단 투자 원금이 낮은 거를 추가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평가금이 높은 거,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았거나 투자 원금이 높았거나 그런 것에 또 그런 걸 매도를 합니다.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투자 원금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뭔가 그래픽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뭐 그럴 능력이 아직 안 돼서 나중에 뭐 편집이 좀 잘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놓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구두로만 손짓 발짓으로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평가 금액이 높아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 투자 원금도 줄어들었겠죠. 매도를 했으니까. 10만 원어치 뭐 1,000원짜리 10종목을 샀는데 상승을 해서 이게 1,100원이 돼갖고 11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주를 팔았어. 그럼 투자 원금도 9만 원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투자 원금이 제일 낮으니까 얘를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야. 예. 이건 이제 저는 이게 엑셀을 이제 좀 놓고 하다 보니까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 자금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기업 내부 정보도 있을 테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관심이 가는 뭐 자동차, 뭐 배터리, 2차 전지, 나도 그런 기업 갖고 싶은데, 그런 종목을 갖고 싶은데 잘 내용을 몰라. 근데 한 번은 사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몰빵하고 싶진 않아. 위험 부담을 갖고 싶진 않아. 예, 백화점 매매의 장점이 저는 여기라고 봐요. 사고는 싶은데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예. 100종목 중에 한 종목이 망한다고 해서 그 100종목이 다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100종목을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배분해서 대표 종목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철강 관련, 해운 관련 이런 종목별로 그렇게 배분을 하자. 그러다 보면 세상은 이슈가 돌고 돌잖아요. 어쩔 때는 지금 뭐 조선주 이런 거 가만히 있잖아. 조용하잖아요. 역대 세계적으로 제일 수주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해운주 뭐 물동량 올라가고 HMM 그 주가가 막 올라갔다고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페노션 종목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재작년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운송 관련 ETF와 그런 해운업도 페노션도 저는 자산이 좀 탄탄하고 또 배당도 조금씩이지만 배당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HMM을 선택했으면 더 좋겠지만 걔는 좀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았던가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HMM과 그 페노션을 봤을 때 페노션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노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는 돌고 도니까. 예.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 업종에 좀 대표주고 좀 안정적으로 배당도 주고 하는 종목이라면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에 망하지만 않으면, 없어지지만 않는 기업이라고 하면 빛을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고 그런 기업 분석도 물론 계속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거로만 하고, 내가 자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기로 했으면 등락률이 높은 것, 상승률이 높은 건 좀 팔고 하락률이 높은 것은 좀 추가적으로 산다고 하면 내 평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계속 매주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중요해요. 투자금을 계속 늘려야 돼.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것들 투자해서 차익 실현한 것을 재투자해서 복리를 누리고, 나는 거기에 또 내 원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는 것, 저는 이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가 좋냐.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다고 하면 매수하고 매도할 때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막 고민, 내가 몇 원 더 빨리 사야지, 몇 원 더 좀 더 싸게 사야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저는 저점 대비 몇 퍼센트, 3%, 2% 상승하면 그냥 거래를 하게끔 그 자동 매매를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냥 매매가 됐을 때 그런 문자 오는 것만 봐요. 예. 그래서 매도가 됐으면 좀 차익 실현했구나. 또 매수가 됐으면 좀 저가에 좀 매수를 했구나. 예. 몇 종목을 매수하고 몇 종목을 매도했는지는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좀 좋을 때 그때 좀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백화점 매매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망하지만 않는 기업,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 내에 그 기업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어렵게 생각하는 기업 분석, 기업 투자 분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이제 시황 정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깊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투자에 대한 깊은 분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순간순간 호가창을 보면서 막 뇌동매매, 흥분해갖고 막 그런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아주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현장에서 호가창 보면서 막 매매를 하지 않고 막 피곤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생각하는 자금 흐름을 주기적으로 관리만 해주게 된다면, 자동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어렵지 않다. 예.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군이 많아지니까 투자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예. 그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만으로도 대표적으로 자산의 50%만 투자하신다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50만 원만 투자를 하는 거야. 50만 원은 현금을 갖고 있고, 근데 이 50만 원 투자를 한 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서 70만 원이 됐어. 그러면 통합해서 120만 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50대 50으로 10만 원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60만 원, 60만 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가 하락을 해서 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60만 원, 4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잖아. 그럼 또 10만 원을 이렇게 재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락할 때 사고 상승할 때 팔라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대신 이것에 대한 비교군을 현금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 대비 비교를 한다는 거죠. 한 종목만 하게 되면 등락률을 한 종목에만 집중해서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종목이 150개면 이렇게 하락이 좀 높은 게 있어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매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한 종목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종목에 자꾸 이슈를 따라가게 되고 더 자세한 뉴스에 따라서 그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종목이 많으면 그냥 시장에 맡겨. 금요일 종가만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매매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야. 금요일 종가대로 딱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 이후로는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고 딱 끄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다음 주에 매매가 쫙 이루어져요. 한 주 동안. 그래서 나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야. 제3자의 입장으로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좀,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많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매매가 또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매매가 또 좀 이렇게 좀 매일매일 매매가 일어나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월요일 날은 좀 많이 그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 몇 종목 안 된 걸로 갖고 있으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그 기다리는 기간이 또 솔직히 좀 재미가 없잖아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좀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또 차익 실현도 했어. 난 추가적으로 뭐 좀 샀어. 뭐 이런 그런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좀 매매했던 그런 기록들도 봐야 좀 지겹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재밌잖아요. 근데 종목을 좀 조금만 갖고 있으면 그런 매매들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뇌동 매매에 더 좀 손을 올리게 되죠. 좀 더 사는 게 낫지 않나? 좀 그 주가를 자꾸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보다는 좀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그림의 움직임, 비중 이런 것만 판단하게 되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뇌동 매매를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좀 사람이 좀 너그러워져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 60%가 된 것도 있는데도 좀 그래 뭐 이거 60% 좀 돼봐야 그럼 더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1,000만 원이라면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건 150분의 1이니까 한 1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만 원이 마이너스 60%면 6만 원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금액에 대한 하락을 견딜 수가 있는 그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지,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 여유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러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은퇴하고 뭐 은퇴 자금을 누리겠다 뭐 그 정도 되면 시드머니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투자금을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사회생활을 해서 번 돈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많은 욕심을 내게 되면 그 60% 떨어졌던 그 금액에 만약에 내가 한꺼번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잠도 못 자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 넓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작은 좀 하락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그리고 많은 종목을 갖고 있고 모든 업종을 갖고 있으면 무언가는 올라요. 근데 뭐 특정 종목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지금 뭐 반도체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돼서 정말 반도체로 뭔가 몰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런 거는 자기가 좀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경험하지 않은 내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분명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초보자일 경우에, 처음 투자를 하고 초보자, 개인 투자자, 많은 정보가 없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기에는 백화점 매매가 저는 좀 맞다. 근데 이 백화점 매매도 무조건 종목이 많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백화점 매매가 된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또 안 돼. 처음에 백화점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지, 매수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라고 정해놓고 백화점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그런 기준도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백화점 매매가 됐으니까 난 백화점 매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기업을 선정할 때 내가 그 기업이 적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매주 매매 기록을 그 영상으로 올리고 있지만 그 영상 안에서는 내가 왜 그 기업을 매매를 하고 그 기업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요. 나도 적어도 종목이 되게 많지만 그 종목이 많은 것들을 조금씩은 나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이렇게 막 다 기업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보유를 해보니까 보유하게 되면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화점 매매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제반 그런 사항들은 알아야 되고, 백화점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의 기준은 꼭 정립해야 됩니다. 예. 대신에 소규모 보유해야 하는 그 종목에 비해서 그 기업 분석을 아주 심도 있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보유 비중과 등락률 정도만 알아도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종목을 보고 등락률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도 낼 수 있고 하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백화점 매매를 하게 되는 것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제가 해보니까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떻게 해보니까 좋다,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막 처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백화점 매매는 있구나,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기록들을 쭉 꾸준히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